네, 2014 서울 디지털 포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네 번째 세션 깨닫다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치타, 도마뱀, 지렁이 이것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현재 연구되는 미래형 로봇들이 따라하고자 하는 롤 모델들입니다. 미국 매사추세츠 공대 김상배 교수는 자연과 동물에서 얻은 지혜로 우리 모두를 위한 로봇을 만들고 있습니다. 미래형 로봇을 위한 혁신적인 패러다임 김상배 교수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맞아 주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김상배입니다. 이렇게 우선 이렇게 굉장히 좋은 자리에 저를 초대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아주 재밌게 보고 있어요. 여러분도 재밌게 보고 계신가요? 마지막으로 조금 지칠지 모르겠는데 제가 재밌게 얘기를 하도록 굉장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가 할 얘기는 동물의 얘기인데요. 동물 좋아하시는 분들 손 들어보세요. 동물 많으시네요. 로봇 좋아하시는 분들 조금 적어요. 예, 로봇이랑 동물 얘기를 할 건데요. 저는 동물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특히 여기 지금 사진에 나와 있는 치타를 제일 좋아해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동물인데 지금 문제는 저는 연구 주제가 바뀔 때마다 좋아하는 동물이 바뀌어요. 지금 치타 로봇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치타 로봇이 가장 좋은 거예요. 자, 그런데 저는 공학자입니다. 공학자이고 교육자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저는 디자이너예요. 실은 저는 어렸을 때부터 그 물건 디자인하는 것을 좋아했고요. 그리고 지금도 로봇을 디자인하고 있어요. 저는 공학자이지만 저를 좀 더 디자이너라고 생각합니다. 저 같은 디자이너한테 이런 자연의 산물은 경외의 대상이에요. 정말 어마어마한 디자인이에요. 제가 볼 때는 다 알지도 못하지만 하나 알아낼 때마다 그 노묘한 이치는 정말 저를 놀랍게 해요. 이렇게 놀랍고 정말 완벽하다고 생각되는 자연의 디자인도 실은 저에게 정답을 줄 수가 없어요. 제 모토가 정답은 없고 방향은 있다인데요. 그 방향을 찾는 것이 그 혁신 지혜를 찾아내는 저에게 지혜를 줘서 이제 혁신을 이루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어떻게 하면 자연에서 배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자연에서 배우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사람들은 지혜죠. 지혜, 오늘 이번에 주제가 지혜인데요. 그 지혜를 얻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사람들은 경험이나 지식에서 지혜를 얻는다 그래요. 그래서 살면서 경험을 많이 쌓으려고 하죠. 근데 그래도 한계가 있으니까 간접 경험을 통해서 지혜를 좀 더 얻으려고 하죠. 그래서 책을 읽고 영화도 보죠. 사람들이랑 얘기도 하고. 자, 그래서 우리의 역사를 공부하는 것이 가장 의미가 있죠. 그래서 굉장히 긴 역사, 사람의 인류의 역사가 한 10,000년 되나요? 어떻게 재냐에 따라 다르지만,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몇 천 년의 인간의 역사를 보고 배워서 간접 경험을 통해서 지혜를 얻을 수 있다면, 과연 우리가 수십억 년에 걸쳐서 진화를 걸쳐서 만들어낸 이 자연 이를 보고 과연 얼마나 많은 지혜를 얻을 수 있을까요? 정말 많이 얻을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 가지 예를 보여드렸는데요. 저는 로봇을 하는 사람이니까 로봇에 관심이 있어요. 로봇이라는 말 자체도 실은 자연을 따라하려고 했던 것이죠. 사람 같은 기계. 그러니까 체코슬로바키아에서 연극에다가 쓰려고 이런 기계를 만들었다 그러죠. 사람 같은 기계를 만들어 놓고 이것을 로봇이라고 처음 불렀다 그래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사람 같은 로봇, 이렇게 저처럼 걸어 다니고 말도 하고 이런 로봇을 꿈꾸죠. 지금 여러분 사이에, 여러분 삶에 있는 로봇이 뭘까요, 과연? 아이언맨? 생각하시는 거 많죠. 또 트랜스포머. 생각나는 거 있으세요? 청소기. 로봇 청소기. 이게 아주 개념을 바뀐 거죠, 이제. 미국에서는 로봇 그러면 터미네이터를 생각하고 굉장히 무서워하는데, 이 청소기 로봇이 로봇의 개념을 바꿨죠. 제가 생각할 때 우리 삶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로봇은 이거예요. 의외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게 사실이에요. 여러분들이 들고 있는 핸드폰,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모든 제품들이 이 로봇을 이용해서 싸게 빨리빨리 만들 수 있게 된 거죠. 그래서 좀 더 많은 사람들이, 부자가 아닌 사람들도 많은 자동차를 싸게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쓸 수 있게 하죠. 로봇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고무적인 일이에요. 그렇지만 저희는 좀 더 원합니다. 로봇이 다른 일도 해줬으면 좋겠어요. 자, 이 달파에서 미국 고등기술연구소에서 이런 로봇 챌린지를 이뤘어요. 후쿠시마에서 사고가 난 이후에 사람을 보낼 수가 없는 곳에 로봇을 보내자, 이런 아이디어로 지금도 대회를 진행 중이에요. 자, 근데 여러분들이 딱 보시면은 무슨 공상과학에 많은 영화 같지만 그 공장용 로봇, 여태까지 봤던 공장용 로봇에서 일로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로봇, 우리가 재난에 보낼 수 있는 로봇으로 가는데 고난이 많아요. 이 디자인이 굉장히 달라져야 해요. 첫 번째, 공장용 로봇은 굉장히 딱딱하고요.
바닥에 붙어 있고 정밀한 제어밖에 못해요. 정밀한 그 반복 동작밖에 못해요. 저런 재난에서 쓸 로봇들은 우선 좀 플렉서블 해야 되고요. 넘어져도 일어날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예상치 못한 어떤 상황에 대책을 잘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것을 우선 로봇을 움직일 수 있게 해야 되겠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제가 제시하는 방안이 자연에서 배우라는 거다. 자연에서 배워라. 왜냐하면 자연의 동물들은 움직이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움직이지 못하면 살아남지 못해요. 그래서 이동 능력, 뭐 영어로 로코모션이라고도 하는데요. 그것이 그 자연이 동물이 살아남는 데 가장 중요한 필수 요소죠. 그래서 거기서 배워야 될 게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배우는 게 간단하지만은 않아요. 자연이 우리가 만들 로봇과 굉장히 다른 점이 많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씩 놓고 보시면은 우선 자연의 동물들은 그 진화를 하죠. 진화를 하는데 자연에서 살아남으려고 진화를 해요. 저희는 로봇을 재난구조용으로 쓰거나 사람들이 다리가 불편하신 분들을 도와주려고 하죠. 목적이 달라요, 우선. 두 번째, 목적을 갖다 하더라도 동물은 근육을 쓰고 우리는 전기 모터를 쓰죠. 우리 아까 그 뇌 얘기도 많이 들으셨겠지만 우리는 아직 사람의 뇌랑 동물의 뇌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잘 몰라요. 근데 우리의 컴퓨터는 아직도 한계가 많아요. 그래서 이것을 그대로 베낀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저희는 조금 더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돼요. 그래서 저희는 원리를 파악해야 된다. 이 차이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아주 우리가 원하는 기능에 대한 그 원리만을 파악해서 우리 로봇에 적용해야 된다는 거죠. 한 가지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연구한 로봇 중에 가장 재밌는 기회인데요. 이것은 개코입니다. 우리나라에는 개코가 없는데 이 개코 도마뱀은 모든 면에 붙어요. 그게 뭐 빨판이 붙어 있냐, 뭐 끈적끈적하냐 그런 것이 아니고요. 손가락, 우리 손톱이나 우리 머리카락처럼 이렇게 그냥 아주 피부가 아주 잘게 쪼개서 미세한 털이 돼서 그것이 아무데나 붙기도 하고, 그 다음에 더러워지지도 않고, 그 다음에 방향성이 있어요. 얼마나 작냐? 여기 보면은 맨 마지막 사진에 보면 100나노의 털이 있는데 감이 잘 안 오실 테니까 제가 머리카락 하나 뽑아서 저 두 번째 사진에다 던질게요. 그러면 한 저렇게 돼요. 저 사이즈, 저게 머리카락이에요. 근데 저 안에 더 작은 털들이 있는 거죠. 이런 미세한 털들 때문에 굉장히 신기한 어떤 특징을 나타내요. 그래서 더러워지지도 않고 특히 방향성이 있어요. 한쪽으로만 붙어요. 그래서 그것에 착안해서 저희가 로봇을 만들었어요. 이것이 그래서 세계 최초로 인공으로 만든 방향성 접착제입니다. 개코가 이렇게 한쪽으로 붙고요. 이것을 인공으로 만든 건 저희가 처음이에요. 2006년에 만든 건데요. 발을 떨어질 때 아무 문제 없이 떨어지죠. 개코처럼 발을 거꾸로 떼요. 이게 손이 거꾸로 뒤집혀져요. 저게 눈처럼 보이지만 눈이 아니에요. 저건 전기 모터고요. 거의 모든 스무드한 서피스 올라가요. 이렇게 매끈매끈한 면은 다 올라갈 수 있어요. 개코는 더 많이 올라가죠. 자, 이거 데모를 보여드릴게요. 방향성 접착 무슨 말이냐? 우선 누르지 않고도 붙어요. 그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 벽으로 올라가는데 그 다음에 그 무게를 제거하면 떨어져요. 마술쇼가 아니에요. 이거는 이거 과학이에요. 과학. 무게를 제거하면 떨어지고요. 그 양면 탭으로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양면 탭으로는 문지르기 전에는 안 붙어요. 그 다음에 한번 붙으면 떼기가 굉장히 어렵죠. 이런 기능을 가지고는 벽을 빨리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제가 만든 이 테이프는 한쪽으로밖에 안 붙기 때문에 반대쪽으로 붙질 않아요. 제가 만든 거는 아직 혼자 깨끗해지지는 않는데요. 조금 더 무거운 걸 달아봤어요. 7kg. 세게 누를 필요 없는데 이게 쇠덩어리니까 좀 불안해서 좀 눌러봤어요. 근데 떨어질 때 잘 보세요. 분명히 7kg짜리 쇠덩어리를 유리에 달았는데 그냥 툭 떨어지죠. 그게 방향성이 있기 때문이에요. 무게만 제거하면 툭 떨어져요. 그래서 그런 기능을 이용해서 벽을 올라가죠. 그래서 그 같이 공부한 생물학자 교수님이 저를 매달아 주세요. 근데 저는 너무 무겁습니다, 당신은. 그래가지고 그럼 제 딸을요. 그래서 제 딸을 벽에 매달았어요.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저 25kg짜리 따님을 떼내면 바로 똑 떨어져요. 왜냐하면 방향성이 있기 때문에. 자, 아주 재밌는 예가 많아요. 지금은 치타 로봇을 연구하죠. 그래서 치타에서 우리가 얼마나 재밌는 걸 배울 수 있는지 얘기해드릴게요. 이건 BBC에서 Meat Eater라는 다큐멘터리 필름인데요. 이렇게 영양이 무슨 배경처럼 지나가죠. 치타는 무지하게 빨라요. 100km 시속 100km까지 달린다 그래요. 이 비디오는 전 세계 하나밖에 없는 비디오예요. 그리고 생물학자들이 이걸 연구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 데이터가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꼬리를 잘 보세요. 우리가 꼬리가 있었으면 하는 생각이 막 들 정도로 아주 다이나믹하고 영양이 먼저 방향을 트는데도 잘 쫓아가죠. 왜냐하면 꼬리를 이용해서
더 빨리 턴을 하는 거예요. 자전거처럼 한쪽으로 기울이지 않고는 턴을 할 수가 없어요. 자, 또 재미있는 동물을 보여드릴게요. 이것은 스프링벅이라는 동물인데요. 아무 이유 없이 점프를 해요. 왜 그런지 몰라요, 우리가. 사람들이 연구는 하는데 2m까지 점프를 하고요. 실은 굉장히 빨라요. 이 동물도 굉장히 빨라요. 이거는 말이에요. 제가 이 동영상을 보기 전까지는 말 발목이 저렇게까지 휘어지는지 몰랐어요. 여러분은 이걸 보면서 어떤 느낌이 드세요? 저는 기계공학과이기 때문에 보면은 이렇게 막 부서질 것 같아요. 제가 로봇을 저렇게 디자인하면 부서질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너무 궁금해요. 어떻게 타이타늄으로 만든 것도 아니고 특별한 재질을 만드는 거 같아요. 제 손목이랑 제 뼈랑 똑같은 재질인데 어떻게 이렇게 큰 힘을 버티느냐. 말 같은 경우에요. 자기 몸무게의 3배를 한 다리가 견딘다고 해요. 저렇게 뛸 때. 그래서 한번 봤어요. 제가 만약에 로봇 발을 만든다면 저렇게 하나의 발을 만들고 앞꿈치로 뛰면 굉장히 큰 힘이 이렇게 휘어지는 방향에 걸려서 부러지겠죠. 그래서 두껍게 만들어야 돼요. 근데 동물은 그렇지가 않아요. 실은 이보다 훨씬 복잡한데 보면은 위에 뼈가 한 조각도 아니고요. 굉장히 많은 조각으로 나눠져 있고 밑에 인대가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힘이 강해지면 앞군세가 강해지면은 뼈들은 휘어지는 힘을 안 받고 그냥 압축력만 받고 인대들이 이걸 잡아주는 거예요. 여러분 보시면 지금 카메라 저기 있죠. 카메라. 지금 카메라 받침대 보시면은 분명히 굉장히 강한 철 빔이 있는데도 위에 철사가 이렇게 받쳐주고 있죠. 똑같은 원리예요. 다리 교량을 보세요. 똑같은 원리예요. 자연이 이런 공학들을 다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실험을 해봤어요. 그 인대가 있는 거랑 없는 거랑 이 스트레스라고 그러죠. 이 표면에 걸린 스트레스가 5배로 줄었어요. 그럼 이게 정당한 비교가 아니지 않냐? 이는 인대가 있지 않냐? 저 인대는 한 20g도 안 돼요. 다리의 무게는 전체 무게는 1kg도 안 되고요. 그렇게 이런 자연에서 얻은 아이디어를 로봇에 적용해서 실험을 또 했고요. 이렇게 하면은 강하고도 훨씬 더 가벼운 다리를 만들 수 있죠. 그러면 로봇이 더 빨리 뛸 수 있겠죠. 저희가 전기 모터 얘기를 잠깐 한 건데 전기 모터를 연구를 많이 했는데요. 어떻게 하면은 근육 같은 모터를 만들까? 발에 센서가 없어요. 어떻게 센서가 없는데 발이 땅에 닿는지 아느냐? 실은 근육에서 느끼는 거예요. 모터가 느끼는 거예요. 그거를 프로프리셉티브라고 센싱이라고도 하는데 우리가 우리 발바닥에 센서 있지 않냐? 발에 땅에 닿으면 우리가 피부가 느끼지 않냐? 그거는 사실이지만 실은 우리의 모든 근육에 그 힘을 느낄 수 있는 센서들이 다 붙어 있어요. 그래서 땅에 떨어지고 이렇게 운동을 할 때 실은 근육에 있는 골지 텐돈이라는 센서를 더 많이 써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테니스를 치는데 어제보다 끈을 좀 세게 묶었어요. 그럼 발의 느낌이 다르죠. 그렇다고 오늘 다시 캘리브레이션 해야 되나요? 운동을 다시 해야 되나요? 그건 아니죠. 왜냐하면 여기 근육이 느끼기 때문에 그게 훨씬 정확해요. 저기도 마찬가지예요. 발에다 센서를 달면은 실은 1시간도 안 가요. 다 부서져요. 그 다른 로봇처럼 이렇게 굉장히 약한 힘을 가한 게 아니라 이런 로봇은 뛰어야 되기 때문에 센서를 발에다 달면 다 부서지죠. 그래서 위에서 재는 것이 훨씬 정확하고 그것이 자연에서 배운 어떻게 보면 지혜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작년에 드디어 로봇을 겨우 뛰게 한번 해봤어요. 아직까지는 러닝머신, 사람이 뛰는 러닝머신에서 뛰고 있고요. 잡고 있어요. 양쪽으로 해서 넘어지진 않게, 좌우로 넘어지진 않게 대신 위아래로 움직이고 이렇게 회전을 해요. 트롯이라는 구보 방법을 이용해서 18km, 22km까지 갔어요. 저게 최고 속도는 아니고요. 왜냐하면은 저 러닝머신이 사람이 뛰는 러닝머신이 저 속도 이상 안 나와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제 러닝머신을 새로 샀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얼마큼까지 봐야죠. 자, 그래서 이게 이제 너무 빨라서 못 보셨을 텐데 이게 천천히 가는 동영상이고요. 저희들이 이제 안 되겠다. 도대체 잡고는 안 된다. 밖에 나가야 된다. 그래서 이제는 3차원이에요. 전혀 도와주지 않고 균형을 잡죠. 좌우도 균형 잡고 앞뒤로도 균형을 잡고 머리가 없어 좀 이상해 보이긴 하지만 이 로봇은 치타2예요. 그래서 실은 모터도 훨씬 더 파워풀한 걸 들고 있고요. 여기서 균형을 다 잡는 기술을 터득했어요. 자, 점프를 그냥 한번 해봤어요. 이제 더 높게도 점프할 수 있는데 균형 떨어질 때 균형을 못 잡을 것 같아서 더 테스트를 안 해봤어요. 주목할 만한 점은 저희는 전기 모터를 쓴다는 거죠. 미국의 테슬라 모터스가 엔진으로 되어 있는 차를 다 전기 모터로 바꾸려 하고 있죠. 왜냐하면 효율이 좋고 환경에도 좋기 때문이죠. 로봇도 그쪽으로 가야 돼요. 자,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할게요. 로봇의 기술을, 제가 만든 다리로 가는 로봇의 기술을 우리를 위한, 사람을 위한 로봇을 적용하려고 해요.
우리가 쓰는 자동차를 대체할 수도 있고요. 다리가 불편하신 분들을 도와줄 수 있는 기계가 되기도 해요. 그러려면 효율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효율을 사람에 대비해서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이 cost of transport라는 거는 어느 거리를 이동하는데 얼만큼 에너지가 드냐라는 단위예요. 그래서 낮을수록 좋은 거죠. 사람이 실은 굉장히 효율이 좋아요. 치타는 그보다 살짝 안 좋아요. 다른 동물들은 이거보다 살짝 높아요. 자, 그럼 로봇들은 어떨까요? 아시모 굉장히 유명하고 굉장히 잘 만들어진 로봇인데 효율이 한 4배 정도 안 좋죠? 동물보다. 보스턴 다이내믹스라는 로봇 회사를 아시나요? 그 컨트롤 다리 달린 로봇으로는 세계에서 최고예요. 그런데 엔진을 쓰고 유압을 쓰기 때문에 효율이 동물의 한 30배 정도 안 좋아요. 같은 거리를 가는데 30배 에너지가 드는 거예요. 동물보다. 그럼 저희가 만든 MIT 치타 어디 있을까요? 동물이랑 같은 수준이에요. 지금 치타가 동물보다 살짝 안 좋고요. 살짝 더 좋고요. 저희가 만든 로봇은 지금 동물과 같은 효율을 가지고 있어요. 2100년이 되면은 지금 2014년이죠. 2100년이 되면은 전 세계 인구가 지금 72억에서 110억이 된다고 해요. 그 중에 대부분이 고령자분이세요. 자, 이런 분들을 좀 더 소통을 가능하게, 교통을 가능하게 하려면은 휠체어나 자동차가 갈 수 없는 곳을 가게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넥스트 제너레이션, 다음 세대의 교통이 되는 거예요. 다음 세대의 이동순환이 될 수 있는 거죠. 자, 자연에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억 년의 진화를 거친 자연에서 배울 게 굉장히 많죠. 근데 차이가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의 혁신을 이루기 위해서는 좀 다른 변화를 일으켜야 돼요. 형이상학적인 추상적인 개념으로 옮겨서 그 다음에 적용을 시켜야 재구성을 해 우리가 혁신을 이룰 수 있는 거죠. 제가 타고 온 비행기도 새를 보고 배웠어요. 새를 보고 저렇게 하면 되겠구나. 그래서 원리를 해서 만든 비행기인데 실은 라이트 형제는 비행기를 만들 때 그 원리를 다 알지 못했죠. 그냥 새를 보고 나는 걸 만들어 보자. 원리도 중요하지만 자연은 저에게 상상치 못한 세계를 보여줍니다. 한번 이 세상에 새도 없고 곤충도 없고 나는 동물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인류가 과연 난다라는 생각을 했을까요? 난다라는 단어가 사전에 없었을 거예요. 플라이라는 단어가 영어 사전에 없었을 거고요. 개코라는 동물을 제가 몰랐다면 어떻게 하면 이 머리카락 같은 재질을 가지고 잘게 쪼개서 벽에 붙일 생각을 아마 못했을 거예요. 이렇게 서로 깨끗해지는 그런 그 제품이 안 나왔을 거고요. 그 가치가 오히려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연을 보고 그 원리를 터득하면은 아주 혁신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